지난 5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세무서 옥상 카페. 여럿이 한가롭게 음료와 담소를 즐깁니다. 모임 참석자는 종로세무서장 김모 씨, 체납 징색과장 남호 씨, 당시 보령제약 대표와 보령약품 대표였습니다. 당시는 코로나 확진자가 600~700명대를 오르내려 세무서의 민원인 방문도 금지된 상황. 게다가 보령제약은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인인 제약사 대표와 국세청 간부가 어우러진 이 모임의 정체는 뭘까? 원래 저거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거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세정협의회 하는데 지금. 세정협의회. 세무서와 민원인 간의 원활한 소통을 명분 삼아 만든 일종의 민관 모임입니다. 50년 전 시작돼 전국 130개 세무서 가운데 129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정협의회가 민간과 국세청 관료를 이어주는 유착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세정협의회가 사후 내불 로비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고 하는 국세청 내부 직원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사후 뇌물은 어떻게 준다는 걸까? 5급 이상 세무 공무원들은 퇴직하면 보통 세무법인을 따로 차립니다. 그러면 세정협의회 회원사들이 이 세무법인과 고문 계약을 맺고 고문료를 지급한다는 겁니다. 세정협의회 하나에 회원기업은 통상 20개 정도입니다. 만약 전관이 100만 원의 고문 계약을 5개 업체와 맺었으면 한 달에 500만 원, 10개 업체와 맺었다면 1000만 원의 고문료를 버는 셈입니다. 고문료 수준도 퇴직자 직급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서장들은 한 돈 10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과장 뭐 이런 사람들은 뭐 한 50만 원 하고. 그 대신 이것도 룰이 있습니다. 딱 1년 하고 끝납니다. 1년간 해주고 그냥 끝내고 다른 세무서장 되면 또 1년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어떤 세무서든 간에 다 이런 것들은 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뒤엔 새로 퇴임한 사람이 고문 계약을 물려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치도 문제지만 세무서가 가장 무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좋아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고요. 참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참 답답하죠. 안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그런 게 좀 있고 그래가지고 누가 돈 줘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정협의회의 민간 기업들이 퇴직한 국세청 고위 공무원들에게 매달 주는 고문료는 일종의 보험료인 셈입니다. 조사를 나왔을 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죠. 조사는 나와야 되는데 세법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 담당자가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조금 좀 수월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사실 뭐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이트는 김두관 의원실을 통해 서울시내 27개 세무서에서 운영 중인 세정협의회 회원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모두 509개의 업체와 대표가 회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409명이 지역에서 이름난 기업의 법인 대표였습니다. 병원장은 43명, 음식점 사장이 18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상당한 재력을 갖춘 이들이었습니다. 국세청은 그간 세정협의회가 민간과의 소통을 위한 창구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실은 고액 납세자들을 중심으로 한 로비 창구가 아닌지 의혹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세정협의라면은 다양한 업종, 다양한 그룹의 납세자들이 참여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그 이제 세무조사를 가장 힘들어하는 현금 수입 업종이라 합니다. 보통 현금 수입 업종에 뭐 병원이라든지 뭐 골프장 뭐라든지 그리고 뭐 중소기업 하여튼 탈세의 어떤 유혹이 많은 그런 업종에 이제 대표들이 아마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달 12일 경선이 벌어진 강원도 원주에 국세청 고위직이 나타났습니다. 차기 청장 1순위로 불리는 서울지방청장과 국세청의 실세로 손꼽히는 조사국장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김두관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비슷한 일은 이틀 뒤에도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부산지방청장이
양산 세무서장과 함께 서울로 찾아왔습니다. 양산은 김두관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김두관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세정협의회 관련 증인 3명을 신청하자 국세청 고위 관계자들이 차례로 찾아온 겁니다. 저희가 뭐 많이 평소에 신경을 써드렸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 죄송하고 증인은 좀 신경 써달라, 좀 빼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두관 의원실은 증인 신청 철회를 요구하는 국세청 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증인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무슨 까닭인지 기획재정위 여야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합의로 증인을 채택하지 않은 겁니다. 두 의원은 증인을 채택하지 않은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세정협의회 논란이 커지자 국세청은 일부 퇴임 간부와의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세정협의회를 곧 해체하고 이후에도 음성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세정협의회. 퇴임한 세무서 서장에게 기업들이 고문료 형식으로 돈을 몰아서 준다. 이런 관행이 50년 동안 계속돼 왔다. 심각하네요. 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전관 특혜의 실태,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있습니까? 이번엔 어딥니까? 역시 국세청만큼이나 힘 있는 기관이죠. 바로 관세청에서 벌어진 초유의 전관 돌려막기 실태를 취재했습니다.